끝이 없을 것 같았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권력도 막을 내립니다.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며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두 차례 집권하면서 8년 반 동안 총리를 지낸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와 정상으로 만난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4명이나 됩니다. 장기 집권하던 아베 총리의 퇴장은 향후 한일 관계, 그를 넘어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총리 사퇴 기자회견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로 공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고 싶다며 총리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自信を持って答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2012년 12월 두 번째로 내각을 집권한 뒤 7년 8개월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쓴 아베 총리는 건강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지난 월요일 병원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검사를 두 번째로 받으면서 사퇴 결정을 내렸다며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총리직을 내려놓게 돼 죄송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확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총리직을 수행하던 중에도 지병으로 조기 퇴진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평화헌법 개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총재선거를 실시해 아베 총리 후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자, 이 방금 소식 전해준 도쿄 김범석 특파원 연결해서 궁금한 사안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전격적인 결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 측근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총리 간저 측은 오늘 오전까지도 아베 총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몸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대처와 같은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사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23년 전에도 건강 이상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질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10대 때부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서 심한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는 증세라고 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실제 해외 순방 중에 복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밥도 남기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서 공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수기를 통해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수기는 12년 전 2008년인데요. 총리직 수행이 힘들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궤양성 대장염이 아베 총리를 좌절시킨 셈입니다. 이 장기 집권해왔던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 이 도쿄올림픽이나 이 평화헌법 개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과 함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역시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투명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화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아베노믹스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수건이었던 평화헌법 개헌은 다음 총리가 이뤄주길 바란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총리, 이 차기 총리로는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네, 9월이었죠. 내년 9월인데요. 이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 선거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다음 달로 당겨지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 여론조사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아베 총리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이렇게 양강구도였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스가 관방장관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아베 체제를 그대로 계승할 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 총리와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아베 총리의 퇴장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재 기자, 조금 전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네,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아주 짧게 서면 입장문을 내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아쉽게 생각한다,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고 한일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긍정적 평가도 했습니다. 예의를 갖춘 외교적 수사로 보입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신중합니다. 아베 총리의 사임이 한일 간 갈등을 푸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양국 간 갈등 사안인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등에서 한일 간 새로운 해법 찾기가 시작될 거란 기대는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집권했던 긴 시절 한일 관계는 대체로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 취임 초부터 최근까지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기는 짧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취임 직전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我が閣僚においては、どんな脅かしにも屈しない、その自由は確保している。これは当然のことだろう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 박근혜 정부에서도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2014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준비해온 한국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한일 관계는 잠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맞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잠시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가 미일 밀월 관계를 주도하면서 한국이 배제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관계에도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